이번에 삼남석유화학 화재 원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불이 난 곳은 정기보수 중이었던 보일러 시설로 19일부터 재가동을 위한 시운전에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의 깜깜이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시 노인회는 내부 갈등 속에 폭언, 폭행 시비까지 불거져 나왔습니다. 우통을 가다마이를 탁 버리면서 그냥 가르는 게 옆에서 그냥 알겠죠. 무더위가 초여름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마스크까지 착용해야 하는 올 여름, 건설 현장 등 야외 작업 현장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민선 7기 반환점을 맞아 송기근 고흥 군수가 임기 2년을 결산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더 열심히 전 공직자한테 뛰고 또 뛰겠습니다. 송기근 체제의 고흥군 2년, 지자체 안팎의 평가를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한 해 시로부터 수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순천시 노인회가 극심한 내부 갈등과 추문에 휩싸였습니다. 소속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노인회원의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운영비 유용 의혹까지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요. 감독 권한이 있는 순천시의 소홀한 관리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뉴스 조희원 기자입니다. 대한노인회 순천시 지회에서 폭언 폭행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 4월 말 읍면동 대표 모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고문으로 참석한 한 노인이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자 노인의 소속 직원이 위협을 가한 겁니다. 우통을 가다마이를 탁 버리면서 그냥 가르는 게 옆에서 그냥 말겠죠. 우리가 안 말겠으면 큰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이후 2달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피해 노인은 결국 해당 직원을 최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을 계기로 노인회의 깜깜이 운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순천시 노인회는 지난 2년 동안 회장에 임명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조직을 운영해왔습니다. 각 지자체 읍면동 회장들이 당연직 이사가 된다는 대한노인회 정관과 운영 규정을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엄연히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회장이 입으로 이사를 임명해서 운영했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부당하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 때문에 수억 원에 이르는 지자체 보조금과 경로당 연회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게 일부 회원들의 주장입니다. 시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노인회 소속 직원에게 인건비를 또 주거나 조직 강화비라는 명목으로 회장 개인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사용처가 많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독선적으로 그 운영하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회장은 이사회 구성은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이며 운영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이 과정을 거친 뒤에 내려와서 회비 거출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이사회를 거치고 한편 순천시는 노인회에 매년 수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영수증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회원들 사이에서는 순천시의 소홀한 행정이 단체의 캄캄이 운영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마스크 착용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여름 무더운 날씨가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뙤약볕에서 일해야 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걱정입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체감온도가 33도에 이른 한낮의 공사 현장. 땀이 비 오듯 흐를 만큼 더운 날씨지만 건설 노동자들은 안전모에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작업을 이어갑니다. 일단 불편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안전 차원에서 다 하지만 무더위에 마스크를 쓰고 장시간 강도 높은 육체 노동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할 때는 솔직히 좀 착용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고 한데 작업하시는 중에는 솔직히 좀 쓰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마스크를 안 쓰자니 코로나 바이러스와 분진이 걱정되고 마스크를 쓰자니 역대급 무더위에 온열 질환이 걱정되는 상황. 기상청은 올여름 폭염 일수를 20에서 25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평년 9.8일의 2배 이상인 만큼 무더운 여름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206명으로 재작년과 비교하면 80여 명이나 많아 노동자들의 갈등을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당국은 실외 작업장에서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지만 무더운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심박수, 호흡수, 체감 온도가 상승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휴식 시간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뒤 마스크를 벗고 쉬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이처럼 올여름 기록적인 무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지자체들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여수시와 순천시 등 각 지자체는 폭염 대책 전담반을 구성해 횡단보도와 교통섬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태양열을 차단하는 쿨루프를 시도하는 등 폭염 저감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는 또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폭염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노숙인과 건설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삼남 석유화학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경찰서와 전남지방경찰청 감식팀은 오늘 삼남 석유화학 화재 현장에서 불꽃이 나오는 버너 부분을 중심으로 1차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 물과 열기가 차 있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상황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정기 보수 중이었던 보일러 시설로 19일부터 재가동을 위한 시운전에 들어갔으며 어젯밤 연료가 누출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직원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연료가 타면서 거센 불길이 일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논평을 통해 최근 제정된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가 제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며 여수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전북 완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며 경제 전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가의 폐류인 새조개가 출현한 마을에 오히려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는 소식 지난달 보도해드렸는데요. 주민들 간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불신과 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2018년 출현한 새조개를 둘러싸고 어촌계장의 횡령과 배임 의혹이 불거지면서 고소고발이 난무했던 세포 어촌계. 어촌계장이 새조개를 횡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어촌계원 1명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반면 어촌계장이 새조개를 헐값에 넘겼다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했던 주민 3명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청에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여수 해양경찰서는 이 사건을 불입건. 마무리되는 듯했던 세포 어촌계의 고소고발전은 그러나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주민이 해경 수사 결과에 불복해 비슷한 의혹이 담긴 고소장을 검찰에 또다시 접수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에는 수의계약 등 추가 의혹까지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순천지검에서 이제 그 관련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정말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뭐 어떤 진실이 밝혀지겠죠 그때. 이런 가운데 어촌계장은 어촌계 내 반대 세력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고소고발을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위험이 난 줄 알면서도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진정을 낸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서로 간의 불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가운데 새조개로 시작된 마을의 진통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순천시 공무원들이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직원들과 부적절한 식사 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올해 초 순천 지역 통장들이 보급용 마스크를 불법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수사했던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직원들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이후 허 시장을 비롯한 일부 시청 직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방청은 같은 사건을 수사한 순천경찰서 직원들은 불법 혐의를 일부 확인했던 만큼 대가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감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여수문화방송 6월 중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각 분야의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조명하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열악한 지역의 공공의료 분야를 깊이 있게 조명해 개선의 계기를 마련해줄 것과 재정과 교육, 자치 분야에 대한 지방분권의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달 말로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꼭 2년을 맞게 됩니다. 반환점인 셈입니다. 오늘 송귀근 고흥군수는 지난 2년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2년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 속에서도 내부 소통에는 소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민선 7기 출범 2년을 앞둔 고흥군. 고흥군은 지난 2년 동안 모두 113건의 취임 당시 약속했던 공약들을 비교적 차분히 풀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흥군은 민선 7기 5가지 주요 성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 사업 유치 성과를 기반으로 국도비 확보액만 8천억여 원에 이르고 공모사업 성과도 138건, 2,400억여 원 규모에 이릅니다. 또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추진된 인구 유입 정책들도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로 판단했습니다. 고흥 발전과 고흥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전 공직자와 함께 뛰고 또 뛰겠습니다. 민선 7기 고흥군 행정에 대한 아쉬움의 여론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고흥군 민선 4, 5, 6기와 7기 간 과도한 선긋기는 결과적으로 행정조직 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흥군 6급 공무원 교류 인사에 대한 갑질 논란은 현재 경찰 수사로까지 확대된 상태입니다. 고흥 해창만 수상 태양광 조성 사업 등 집단 민원 사업들에 대해 군 행정이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면서 불통 행정이라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인사행정을 하는 소통하는 군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역사회는 이제 통합과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군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군이 남은 민선 7기 2년, 지역의 요구에 어떤 방식으로 화답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 화양지구에 추진되고 있는 복합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특구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여수에서 열린 개발계획 변경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사유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17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주장했습니다.